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끌고 함께했던 손흥민의 절친 델레 알리가 다시 새로운 팀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콘테 감독 시절에 레비 회장이 에버턴으로 팔아버렸는데 그 순간은 토트넘이 손해를 보는 줄 알았지만 에버턴이 완전 속았습니다. 아니면 당시 감독이었던 램파드 감독에게 속은 거겠죠. 살려낼 수 있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도저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준이 안 되면서 튀리키예로 임대를 보내고 부상까지 겹치고 멘탈 붕괴 사연까지 전해지면서 에버턴에서 2년 동안 출전한 건 대부분 교체로 11경기가 고작이고 튀리키예로 임대 떠나서도 13경기 출전에 벡스타스 감독에게 선수로서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알리는 2015 시즌 18살 때부터 3년 동안 미친 활약을 하면서 잉글랜드 토트넘의 미래라고 불렸습니다. 당시에 그의 이적료는 최소 1억 파운드였습니다. 지금의 무시할라라고 보면 됩니다. 2018-2019 시즌 알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5경기 5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이전보다 저조한 성과를 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8경기 3도움을 올렸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은 떨어졌고 시장 가치는 9천만 파운드로 하락했습니다. 이때 레비가 팔았으면 대박이었는데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무리뉴 감독이 정확히 받고 알리는 게으르고 문제투성이었습니다. 2020-2021 시즌은 알리의 급격한 하락세가 두드러진 해였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5경기 1도움을 기록하면서 큰 부진을 겪었고 유로파리그에서 8경기 2골 3도움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가치가 1,000억이 뚝 사라진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알리를 데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알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파티와 여자에 빠져서 지내고 있었죠. 2022년 1월 델레 알리는 마침내 7년 만에 토트넘 스포를 떠나서 에버튼으로 이적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콘테 감독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이미 폼이 떨어진 상황에서 에버튼으로의 이적은 많은 우려를 낳았고 이적 당시에도 그가 성공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델레 알리는 에버튼에서 11경기 출전에 0골 0도움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고 결국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결국 그는 프리미어리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튀리키예 리그의 벡시타스로 임대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터키 리그에서도 13경기에서 2골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더 이상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즌에는 네시 감독에 의해서 완전히 제외되어서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봐야 할 정도로 하락세가 극에 달했습니다. 델레 알리의 경기는 완전히 침체되었고 그의 하락세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2024 시즌 에버튼으로 돌아온 델레 알리는 공식 경기에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면서 완전히 시간을 허비한 채 시즌을 보냈고 2024년 6월 에버튼에서 방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 거죠. 이 정도면 진짜 은돔벨레보다 더합니다. 은돔벨레는 지금 그래도 프랑스 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니스는 챔피언스 리그도 가능할 수 있는 순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을 떠난 후 우승도 2번을 했으니까요. 네. 알리는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봤습니다. 이 정도면 K리그로 오는 게 가장 현명할 수 있고 K리그에서도 주전되긴 어려운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알리는 지난해 4월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해서 시즌이 끝나도록 훈련만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짜증난다. 내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휴식 중이라고 생각했지만 부상일 뿐이다. 터널 끝에 불빛이 보인다. 기대된다. 라고 근황을 알렸습니다. 심지어 알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까지 꿈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매일 11시에 2026 월드컵이라는 휴대폰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해뒀다. 그게 지금 내 목표다. 나는 내 수준을 알고 있다. 지금 내 유일한 목표는 월드컵이다. 여름이 지난 후에 최대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알리는 에버턴에서 보장된 연봉만 월 2억 5천이었기 때문에 에버턴은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알리가 메인 모델도 아닌데 2년 동안 60억 이상을 꼬라박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통장에 주급이 계속 꽂혔기 때문에 에버턴에게도 매우 감사하다면서 예의를 갖춘 것일 수도 있죠. 네. 알리는 홀로 훈련을 계속 이어가다가 지난 12월에 알리에게 관심 있는 팀이 나타나면서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팀은 세리에 A 올 시즌 승격한
코모라는 팀인데 지금 토트넘과 비슷한 성적을 거두면서 강등권 위기? 아니면 긍정적으로 말해보면 잔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리는 지난 12월에 자신의 상황을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최근 보도가 된 것처럼 2025년에 흥미로운 도전이 준비됐을지 모른다. 그 전에 나를 지지해준 에버턴 팬들과 모든 직원,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경기 감각을 위해서 마지막 조각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모든 스태프에게도 감사하다. 안타깝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지금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시기라고 생각한다. 모든 분들에게 행운을 빌며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알리는 코모 입단을 추진했고 마침내 잉글랜드를 떠나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이적이 아니라 나름 쇼케이스 같은 걸 하면서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인지를 검증하는 시간이었던 것이고 2025년 1월 19일 코모 1907은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인 델레 알리를 18개월 계약으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12개월 연장 옵션도 포함되어 있고 클럽은 그의 탁월한 실력을 인정하면서 팀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클럽은 델레가 팀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모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 위치해 있고 밀라노에서 40km 밖에 안 떨어진 호반도시, 휴양도시로 인구는 8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쉬기 좋은 곳일 수도 있고 매우 약체팀인 만큼 기회를 얻으면서 재기에 성공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코모는 의외로 로마에게도 이기고 라치오와도 비기고 아탈란타까지 이겨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 언제든 강등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리가 부활하길 정말 바라는데 결국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코모의 감독은 아스날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인데 그는 클럽은 델리의 잠재력을 믿으며 그의 최고 기량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 그의 경험과 리더십은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델리의 경험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코모 1907은 그가 경기장 안팎에서 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감독의 선택입니다. 에버턴 입장에서도 알리를 출전시킬 수도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제외시켰거든요. 에버턴 감독이었던 션다이치 감독도 알리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노력 중이라고만 할 뿐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션다이치 감독에겐 더 견고한 수비만 원할 뿐이었으니까요. 한편으론 모예스 감독이 있을 때 알리가 주위에 있기만 하더라도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과연 알리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각오대로 2026 월드컵을 나갈 수 있을까요? 이중 국적자로 나이지리아 국가대표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항상 손흥민과 만날 때면 찐형제 같은 돈독함을 보여준 알리. 너라도 좀 부활해라.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